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브 이재난입니다. 2024년 6월 28일 오후 3시 48분입니다. 6월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6월에 줄기차게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6월에 더 이상 깨지면 안 되는 선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바로 3개월봉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달 동안을 주장을 했는데 이제 3달봉이 끝나갑니다. 잘 보시면 어제 영상과 오늘 영상의 차이점 뭡니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항의 위치에서 세 번째 저항 그 딱 끝에 머리에서 올라탔다는 겁니다. 일단은 반등이 일봉상 나온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갈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없어 보입니다. 그 얘기는 1번 선에서 저는 6월이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 이상 이 이하로 깨진다? 정말 비트판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비트판이 더 이상 내려오면 완전히 추세가 망가지는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봉상 줄기차게 만들었던 라인 있죠. 보시면 이 트렌드 라인 자체가 여기와 그리고 여기 2017년도 고점 그리고 코로나 이때 저항 받던 고점 이 라인 안에서 바로 중간값이죠. 중간값. 여기 중간값이 지지를 여기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지금 무너진다. 그거는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유일한 반등 지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라인이 무너진다. 여기를 간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트판이 당분간 회복할 수 없는 장세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그러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트 관련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비트는 이 선 안에서 저는 3개월 봉은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1번 위치에서 끝났다는 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때문이었죠? 바로 3개월 봉 안에서 박스권에서 갖춰지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횡보 모드로 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트는 위에서 끝나는 흐름이 아닌 아래에서 끝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횡보 시그널로 갈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봉은 단기적으로는 개미들을 힘들게 하는 시간을 끄는 봉이긴 하지만 결국 큰 틀 안에서 1년 봉과 6개월 봉은 남은 6개월 동안 3개월 정도의 횡보를 줘야 개미가 털려나가고 이 개미가 털려나가야 그 다음 이제 1년 봉도 깔끔하게 만들어지며 그 봉이 1년 봉이 끝나는 1월 1일 기준으로는 사실상 내려갔다가 올라가든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든 아니면 올라갔다 내리든 상관은 없다. 결국 시간을 끊는 봉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 봉이 이미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봉에서 저는 소멸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이지만 지금 그 상승을 충분히 이어갈지에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태는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코로나 때 나왔던 유동성이 컸던 이 매물들을 소화했던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하면서 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지는 결국 방향 턴을 했을 때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 위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 국면이 이제 더 이상 깨지면 안 되는 이 국면이라 보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현재 비트와 알트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비트가 조금씩 흘러내렸을 때 알트가 더 많이 내렸죠. 근데 지금은 비트가 정체를 하고 있는데 알트들이 주봉 전환을 했습니다. 자, 볼게요. 보시면 예를 들어 아카시 네트워크 주봉 전환, 양봉 전환했던 들이 쭉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일부 코인들은 알트 전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만 유일하게 음봉 전환하고 있죠. 이 얘기는 결국 남은 월요일까지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트의 그런 포인트로 이번 남은 이틀을 주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트가 그러면 지금 주봉이 양봉을 전환하는 게 좋은 타이밍인가요?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하는 건 주봉의 양봉을 타고 있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비트가 그동안의 패턴도 그렇고 지금도 잘 보시면 양봉이 나온 후에 음봉, 양봉, 음봉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트코인이 지금 주봉을 음봉을 천을 해도 다음 주봉에서 비트가 또다시 올려서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상승이라는 흐름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다시 빠졌을 때 알트가 또 양봉만큼 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지금 나오는 주봉의 양봉이라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봉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일봉상으로 이들이 원하는 위치만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어서 이 아래서의 바닥을 재확인하는 터치 구간이 반드시 나오니까 이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알트코인은 결국 7월 19일까지 알트코인 소멸 이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딱 이 구간 바닥 구간이 깨지지 않는지만 보면 되고, 왜 깨지면 안 되는지는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추세 라인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요. 그동안에 만들었던 수많은 시간이란 흐름이 다 무너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결국 그래서 6월의 마지막 이틀은 주봉을 양봉으로 전환하는 비트가 나오는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알트는 주봉의 양봉이 나올지언정 비트가 만약 이틀 동안의 양봉을 만들면 재빠졌을 때 알트는 또다시 바닥으로 회귀할 수 있어서 결국 지금은 계속 터는 흐름으로만 가져갈 것 같고, 유일하게 알트 중에서 정말 좋은 애가 누구냐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더도 말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 그러니까 상징성 있는 코인들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이더리움도 지금 양봉 꼬리 달면서 전환하고 있고요. 주봉이 유일하게 이평선들이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체크할 포인트가 비트에서 깨지는지 흐름이었고 알트가 주봉 양봉 전환한지라고 봤다고 하면 저는 이더리움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주봉이 알트들이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도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이틀 동안에 올려서 주봉 양봉 마감을 했다고 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내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알트들은 다시 빠지는 흐름이 나올 텐데요. 반대로 그 빠지는 흐름이 아니라 더 크게 오르는 애들이 주봉이 양봉 마감을 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면 걔는 이제 출발 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과거 패턴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빠지고서 턴을 했을 때가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려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커브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핸들이라고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출발할 수 있는 선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ETF도 지금 맞물려 있고요. 이슈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이 전고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더리움이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 이더리움은 후속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리플 관련해서도 참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리플 진짜 안 좋게 봅니다. 왜 안 좋게 보냐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리플 1년봉 보겠습니다. 김봉에서 답이 나옵니다. 리플 1년봉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1년봉일 때 장대 양봉 후에 아래 꼬리를 달았다면 리플 같은 경우는 1년봉이 음봉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리플은 특정 소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더군다나 삼각수렴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주봉이 맛이 갔어요. 장기 추세선상 그동안에 타고 왔었던 흐름에서 아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제 더 커지면 장기 추세 라인 안까지도 맞물리게 됩니다. 이 아래로 빠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나락을 가는 거기 때문에 리플은 장기 봉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라고 판단이 되고, 이더리움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봉을 비교해 보시면 정확해요. 1년 봉을 똑같이 비교해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유일하게 전고점 비트코인이 갔는데 뒤늦게 못 가고 있습니다. 결국 전고점까지도 지금 도달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코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보는 거 바로 상승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봉에 대한 상승 지속력이 조금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선 저가 고가 대비 지속적으로 고가가 커져야 하는 봉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형태로만 봤을 때 이더리움은 굉장히 상승 여지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이 잘 이어진다고 하면 이더리움은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고 지금 버티고 있는 흐름만 보더라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주봉 다음 주에 만약에 유일하게 알트코인들이 다시 빠졌을 때 양봉 전환을 한다? 그러면 정말 다시 한번 출발 선상에 놓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 알트들도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빠지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양봉으로 마감하는 애들도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블러 같은 애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여기 구간이 깨졌을 때 손절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냐면 상승을 할 때도 봉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빠질 때는 더 크게 빠집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양봉 전환하는 애들, 이렇게 히포그라처럼 이탈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주봉상 양봉이 나온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다음 봉이 어떤 봉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알트코인들한테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 비트코인이 현재 어떤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주말 사이에 음봉 전환된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할지를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알트코인들이 지금 빨간불 조금씩 들어오신다고 해서 기분이 좋으실 수는 있는데요. 이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다시 올랐을 때 다시 한번 빠지면 다시 이걸 반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쉽게 다시 저점을 깨러 가더라도 바닥을 깨러 간다기보다는 쌍바닥을 그리러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것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예상대로 간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빠지는 흐름 중에서도 버티는 알트코인 위주로 단타적인 것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 영상에 녹여드릴 테니까요. 6월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장이 정말 지루합니다. 거래량도 정말 많이 빠졌고요. 시장의 관심도도 정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남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라는 소리니까요. 오늘은 월말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정리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7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하단 댓글 통해서 무료 입장하시면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소통과 브리핑 통해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습니다.